오늘 이 시간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시험 준비를 위한 한국 문화에 대한 부분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조금 더 쉬운 내용인데 이제는 읽기가 조금 더 길어지고요. 이 내용은 어디에 있느냐면 한국어와 한국 문화 중급 미래에 있는 한국 문화와 관련된 부분만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문화와 관련된 부분을 읽고 그 다음에 질문에 답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 봤는데, 네, 첫 번째 시간 이거는 두 번 2회에 걸쳐서 내용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1번, 네, 언니, 아줌마. 네, 다른 사람을 부르는 말을 호칭어라고 합니다. 호칭어라고 한다. 네, 여자를 부르는 호칭어에는 언니, 아줌마, 사모님 등이 있다. 언니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여자를 부를 때 사용하고, 아줌마는 결혼한 여자를 부를 때, 사모님은 나이가 지긋한 점잖은 여자를 부를 때 사용한다. 그런데 때로는 식당에서 처음 본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한테 언니라고 부르기도 하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 외모만 보고 아줌마라고 부르기도 해서 당황스러울 때도 있다. 언니, 이모, 아줌마는 한국어의 친족 관계에서 서로를 부르는 말이다. 그러나 요즘에는 친족 관계가 아니어도 사용하고, 심지어 잘 모르는 관계에서도 서로를 부르는 말이 되었다. 식당에서, 미용실에서 여자 손님을 부를 때 언니, 이모, 아줌마 등을 자주 사용한다. 이러한 호칭어는 다른 사람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인데 점점 더 넓게 사용하면서 낯선 사람에게도 사용하게 된 예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언니는 가족에서 그죠? 나보다 여자의 입장에서 나보다 나이가 많은 시스터를 언니라고 부르고, 아줌마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커슨 이렇게 해서 아주머니, 아줌마 이렇게도 부르는데, 이 용어가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 사람한테도 사용하는 용어가 되었다. 우리가 식당에서 이제 나이 지긋하신 분들한테 이모 이렇게, 그리고 아줌마라는 말은 한국 사람들이 이게 좋아하지 않아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저씨보다 더 싫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줌마라는 말보다는 언니, 이모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네, 문제를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언제 언니, 아줌마라고 부릅니까? 언니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여자를 부를 때, 아줌마는 결혼한 여자를 부를 때 사용합니다. 식당에서, 미용실에서 여자 손님을 부를 때 언니, 이모, 아줌마 등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라에서 여자, 남자를 부를 때 특별히 사용하는 호칭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네팔 분은 저를 마담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나이가 조금 있는 여자분을 마담이라고 그러니까 칭하면 굉장히 이제 공손한 표현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들 마담이라는, 한국에서는 마담이라는 표현이 아주 그렇게 공손한 표현은 아니라서 좀 낯설기도 하다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어떻게 사용하는 호칭어. 그래서 뭐 베트남 같은 경우 보면은 여자한테는 뭐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찌, 뭐 남자 같은 경우는 아잉 뭐 이렇게 항상 부르잖아요. 그래서 뭐 찌 마일란, 뭐 아잉 타일란 뭐 아니 맞나? 네, 이런 식으로 뭐 아잉 이런 식으로 어떻게 부르는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를 이해할 때는 항상 우리나라와,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국과 어떻게 비슷하고 다른지 이런 부분에 항상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는 거, 이게 힌트입니다. 두 번째 갑니다. 궁합이 맞는 음식. 음식 중에서 함께 먹으면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것이 있다. 이를 남녀의 궁합에 비유해서 궁합이 맞는 음식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돼지고기와 새우젓은 예로부터 잘 어울리는 음식으로 유명하다. 새우젓에 있는 리파제는 지방을 분해해서 기름진 돼지고기의 소화를 도와주기 때문이다.
궁합이 좋은 음식은 같이 먹으면 맛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서로 도움이 된다. 이런 음식에는 된장과 부추, 감자와 치즈, 고등어와 무, 굴과 레몬, 냉면과 식초, 닭고기와 인삼, 딸기와 우유, 미역과 두부, 복과 미나리, 복 뭔지 아시겠어요? 인삼과 꿀 등이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서로 영양소를 파괴하는 음식들도 있다. 게와 꿀, 미역과 파, 토마토와 설탕, 우유와 설탕 등은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궁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자신의 뭐 사주, 왜 이게 뭐 자기 생년월일 몇 년에 태어났고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몇 시에 태어났고 뭐 손금 어떻고 이렇게 해서 사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혼해서 잘 살 것 같으냐 이런 걸 보는 걸 궁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궁합이 맞다 이렇게 하면 결혼해서 잘 살겠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식에도 둘이 만나서 더 도움이 되는 거 이것을 궁합이 맞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딸기와 우유는 안 좋아요. 그렇죠. 돼지고기와 새우젓 환상적이죠. 그래서 여기 수육 삶을 때 새우젓과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아주 맛이 좋고 그 닭고기와 인삼도 그래서 우리가 삼계탕이나 삼계탕을 끓일 때 꼭 같이 넣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그 성질이 같아서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미역에 절대 파를 넣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게 영양에 맞지 않아서 안 넣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궁합이 맞는 음식이 간혹 구술 문제에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궁합이 맞는 음식이란 무엇입니까? 네. 음식 중에서 함께 먹으면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것을 말합니다. 궁합이 좋은 음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두 가지만 말해보세요. 돼지고기와 새우젓, 닭고기와 인삼입니다. 그럼 반대로 궁합이 안 맞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미역과 파, 토마토와 설탕 등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나라에도 혹시 궁합이 맞는 음식이 있습니까? 아니면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이 있습니까?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 미역국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생일 아침에는 항상 미역국을 먹는다. 보통 가족이나 친구들이 생일인 사람에게 미역국을 끓여준다. 그리고 생일날 사람들은 생일인 사람에게 미역국은 먹었어? 라는 인사를 한다. 또한 미역국은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은 후에 반드시 먹는 음식이다. 미역국에는 칼슘과 영양분이 많아서 어머니들은 한 달 정도 미역국을 먹는다. 하지만 미역국은 시험이 있는 날에는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다. 사람들은 미역이 미끄러워서 미역을 먹으면 시험에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미역국을 먹었어요 라는 말은 시험에 떨어졌어요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미역국, 그래서 생일에 항상 먹는 미역국, 그렇죠. 그 다음에 임신한 사람이 아이를 낳은 후에 반드시 먹는 미역국이 질릴 때까지 먹습니다. 그래서 미역국 보기만 해도 싫어라고 어머니들이 간혹 하시기도 하죠. 그 다음 한국에는 미역국이 미끄럽다. 그렇죠. 미끄럽기 때문에 시험에 떨어진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는 날 아침에 뭐를 안 먹느냐? 미역국을 안 먹고요. 계란 후라이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에 시험에 관련된 혹시 먹지 않는 음식, 징크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필리핀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에는 바나나를 먹지 않아요. 이런 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에는 어떤지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한국에서는 미역국을 언제 먹습니까? 네, 생일 아침에 미역국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은 후에 먹기도 합니다. 그죠? 미역국은 시험이 있는 날에는 먹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역이 미끄러워서 미역국을 먹으면 시험에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나라에도 미역국처럼 생일날 아니면 출산 후에 먹는 특별한 음식이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나라의 음식을 그대로 그 이름을 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어떤 음식이 있는데 이 이름을 여러분 나라의 언어로 말씀하시고 이게 특별한 음식이다. 그래서 한국은 미역국을 먹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먹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하나 더 한 것이 이렇게 시험이 있는 날 혹시 먹지 않는 음식은 또 뭐가 있는지 이것까지 더해서 하면 더 좋겠네요. 4번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 네. 한국어를 잘 모르는 외국 사람들도 빨리빨리라는 말은 알고 있다. 한국인의 빨리빨리 모습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자판기 커피가 나오기 전부터 자판기에 손을 넣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 식당에서 빨리 주세요 외치는 한국 사람들도 흔히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뭐도 있냐면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 닫힌 버튼을 막 열심히 누르죠. 이런 것도 한국인이 좀 성격이 급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한국 사람들이 모든 일을 빨리빨리 한 것은 아니다. 조선시대에는 한국 사람들은 느긋한 성격이었다. 그런데 1970년, 80년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빨리빨리 잘하자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빨리빨리 잘하자 문화 덕분에 한국은 짧은 시간에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발전했고 인터넷 속도도 세계 1위가 되었다. 1960년에는 1인당 국민 총소득이 79달러에 불과했는데 2011년에는 22,000달러를 넘어서 50년 만에 약 280배 증가했고 2013년 한국의 인터넷 속도는 14.2mbps로 2위인 일본과 격차를 벌리며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인터넷을 개발한 미국의 2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예전에는 빨리빨리 하자 이런 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그걸 보면 뭐 코리안 타임 이렇게 해가지고 4시에 만나자 그러면 4시에 출발해 가지고 한 10분 20분 늦는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늦거나 하지도 않고요. 또 요즘에는 뭐 휴대폰도 다 있어가지고 몇 시에 오고 있어 뭐 이렇게 실시간으로 또 확인도 하고 하기 때문에 코리안 타임은 이제는 정확한 타임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네, 한국은 짧은 시간에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발전했고 인터넷 속도도 세계 1위입니다. 그렇다면 빨리빨리 문화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1월 달에 1월에 이제 코로나가 있기 전에 어디를 갔었었냐면 두바이를 갔었어요. 두바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만 보면 빨리빨리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조금 밥도 빨리 먹고 또 뭐도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거 조금 좀 여유를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러면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장점, 단점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좀 여유롭게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 그죠? 한국 사람도 한 10분이면 다 먹어요, 밥을. 그래서 밥을 좀 여유롭게 먹는 습관, 그럼 건강에도 더 좋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빨리 하는 건 좋은데 그것 때문에 혹시 위험하거나 이런 것들 없게 이런 여러분의 생각을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5개씩만 끊어야 되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네, 마지막입니다. 한옥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는 어떤 집에서 살았을까? 한국의 가장 전통적인 집으로는 한옥을 들 수 있다.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로 에어컨이나 보일러가 없던 옛날에는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이기기 위해 한옥에 대청마루와 온도를 설치하여 사용했다. 대청은 큰 마루라는 뜻으로 한옥의 대청마루는 바닥과 사이를 띄우고 나무판을 깐 큰 마루이다. 네, 요겁니다. 이러한 한옥의 대청마루에서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었다.
온돌은 한국 고유의 난방 방법으로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 불기운이 방바닥 전체의 온도를 높여주고 마지막에 굴뚝으로 빠지게 만들어 놓은 것을 말한다. 여기 굴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게 온돌입니다. 그래서 방이 뜨끈뜨끈한 거죠. 이러한 온돌을 사용하여 바닥 난방을 통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다. 한옥은 지붕을 만드는 재료에 따라 초가집과 기와집으로 나온다. 네, 초가집 잘 못 사는 집, 기와집 잘 사는 집. 네, 그래서 여기는 기와집, 그죠? 기와로 만들었죠. 초가집은 우리가 벼를 가지고 만든 걸 초가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한옥의 두 가지 특징이죠. 그래서 대청과 온돌, 대청마루와 온돌에 대한. 그래서 대청마루는 그 시원하게 하는 거, 그죠? 그래서 냉방장치, 그 다음에 온돌은 난방장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래전 한국 사람들은 어떤 집에 살았습니까? 네, 한옥에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나라 사람들은 과거에는 어떤 집에 살았습니까? 지금과 어떻게 다릅니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특이하게 본 거는 어떤 집이 2층인데 1층에는 가축을 키우고 2층에 꼭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더운 지역이라서 1층에는 너무 습기도 차고 벌레도 많고 해서 2층 집을 꼭 지어서 1층은 비우고 2층만 쓰는 그런 집을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옛날에 보면은 그 강이나 강 근처에서는 우리가 수상가옥 해가지고 물 위에 떠 있는 그 배, 이렇게 그런 데서 집을 지어서 산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옥도 한국에 최근에도 남아 있기는 하지만 주로 사용하는 집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향의 옛날 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서 세 번에 걸쳐서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내용은 토픽스쿨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